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연애, 부부관계,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뇌과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AI 한 스푼을 얹어드릴게요. 우리가 왜 자꾸 다투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일 사랑하고 친하고 좋아하는데 제일 많이 다퉈. 그리고 제일 상처받아요. 사소하게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너무 속상하고 감정이 폭발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치, 혹은 나만 힘든 거야? 왜 이래? 라는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이 얘기 했는데 왜 못 알아듣지? 왜 자꾸 내 감정을 무시하는 듯한 생각이 들지? 말하지 않아도 너가 알아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갈등은 어떤 표현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요거의 문제예요. 해석. 동일한 말을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건 뇌의 인지 방식과 감정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알을 낳아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청혼을 저렇게 박력 있게 해? 혹은 뭐야 되게 무례하게? 라고. 이게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AI 분석과 내가 기반으로 연애, 부부 갈등,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 그냥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해결해달라고 그랬어? 나는 네가 그냥 들어주기를 원했어. 이런 생각들 다들 해보시지 않았어요? 특히 남자 여자 관계에서 남자는 안 들어주고 해결하려고 하고 여자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막 화를 벅벅 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 내가 말하는데 말을 끊어. 그리고 나한테 민감하대.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AI 기반 커플 대화 분석 프로젝트 UC 버클리에서 2022년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혼 직전의 커플과 안정적인 커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기에 있어요. 감정을 듣는 방식에 있어요. 막 맨날 만나면 방어하려는 대화와 이해하려고 하는 대화. 막 평가하는 대화와 공감하려고 하는 대화.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공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내가 이해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어요. 근데 막 평가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하면은 내가 뭘 너는 안 그런 줄 알아? 라고 방어하고 이런 대화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감정을 주잖아요. 저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편안해는 좋은 관계. 저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불안해는 좋지 않은 관계. 그래서 관계는 불안전해져요. 내가 상대방에게 안전하다는 감정을 주지 못하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감정을 말하면 비난받는 경우 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려드릴게요. 부부간에 혹은 친구간에 연애하는 관계에서 갈등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냐? 내가 감정 표현을 했어. 근데 얘가 오해를 했어.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런 건 아니고라고 방어를 했어. 그랬더니 갈등을 폭발을 했어. 자, 뇌과학적으로 한번 말해보면 이거는 납치 사건이에요. 뭐가 납치됐느냐? 편도체 납치의 대표 사례예요. 내 알을 낳아줘. 너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그만큼 우리 관계가 진지하다는 거지. 결혼하자는 얘기잖아. 청혼을 누가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게 지금 편도체 납치 사건이에요. 이해가 없고 공감이 없고 방어가 있고 갈등 폭발이 있었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감정의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너가 지금 나를 공격해? 너가 나를 무시해? 너가 나를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앤데 얘가 마비가 돼버려. 그럼 나는 지금 인간이 아니문이다. 나는 지금 되게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회피하고 한 대 칠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한 대 딱 맞으면 와씨 막 이러면서 평소에 안 쓰던 말 같은 걸 쓰잖아요. 이게 방어, 회피, 반격을 다 하려고 뇌가 늘 놀란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편도체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별로 신경도 안 쓰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하면 하루 종일 속상하고 저 나한테 저런 말을 하나? 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분 1번? 아니다 2번. 나는 누가 말해도 기분이 안 나쁘다 2번. AI 분석 결과 대화 10초 동안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80%가 감정 방어전이 돼요. 10초 동안 이 사람이 약간 뭔가 속상하다라고 하면 그 뒤로 계속 서로 공격 방어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스탠포드 이모션 랩에서 2021년에 했던 연구 결과죠.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해도 뭐래?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전 지난번보다 좀 살찌고 못생겨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상처받아. 왜? 관계가 중요할수록 상처받을 위험이 커요. 엄마가 저 집 애들은 저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상처받아. 그쵸? 상처받을 위험이 크다고 뇌가 판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그래서 편도체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요. 해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뇌를 안전하게 만드는 말의 순서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뇌를 안전하게 만든다. 갈등을 줄이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뭘까요? 감정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안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 너는 맨날 그렇잖아.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뭘 맨날 그래 하잖아요. 너 맨날 그렇잖아. 대신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때서 그래? 이야기 좀 같이 해줘. 내가 지금 마음이 어때서 그래? 나랑 같이 있어줘. 저는 남편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이야기를 2분만 들어줘.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리 전에 약간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미리 얘기해요. 나 생리 1주 후야, 2주 후야. 그러면 남편이 응,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야.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너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넌 맨날 그렇잖아. 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그리고 지금 네가 나랑 함께 해도 안전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리는 못 건너가잖아요. 녹색불입니다. 건너오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해?가 아니고 네가 말했을 때 그 말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들렸어.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 내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네가 나랑 대화하고 싶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 혹시 내가 맞아? 아니면 내가 오해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 라고 하면 좋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라고 하면 뭐래요? 뭐가? 막 이러면서 또 방어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생각도 말해보고 싶네. 라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생각도 말해보고 싶어. 상대방한테 초록불입니다. 초록불입니다. 공격성을 낮추고 내 감정은 이래요. 라고 하면 함께 해결해 봅시다가 나와요. 자, 뭐라고요? 공격성을 낮추고 내 감정은 이래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이게 갈등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GPT 대화 설계도 공감, 요약, 제안을 해요. 만병통치인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공감을 하지 않고 제안하면 거절당하게 되죠. 홈쇼핑에서 뭘 많이 파는 것도 주부님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와 하면서 빨려들잖아요. 맞아요. 모든 것은 공감, 요약, 제안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AI로 나의 감정 대화 습관을 점검하는 겁니다. 실제 커플들의 감정 대화는 AI로 분석한 프로젝트, 구글 딥마인드 기반으로 해서 3가지 질문으로 서로의 감정 처리를 점검했어요. 오늘 당장 따라해볼 3가지 AI형 질문이에요. 첫 번째, 내가 대화 중 가장 자주 쓰는 감정 언어는 무엇일까요? 짜증나, 답답해, 힘들어 등등등이 있겠죠?
근데 내가 말할 때 긍정 언어 사용률이 20% 이하가 되면 대화는 갈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3배가 높아져요. 만나자마자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왜? 막 이러면서 나도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 언어가 뭔지를 파악하시고 차라리 말을 안 하시면 좋아요. 내가 너무 말하고 싶다 그러면 혼자 있는 데서 운전하면서 혼자 이러면 소리 지르시던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이걸 자꾸 푸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종이에 막 쓰고 찢고 이런 방법도 괜찮죠. 첫 번째, 내가 대화 중 자주 쓰는 감정 언어를 파악해보기. 두 번째, 내가 상대의 감정을 반사적으로 무시한 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돼요.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야, 그건 네 문제잖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나는 공감받지 못했잖아. 그럼 내가 다쳤을 때도 그게 뭐 어때서 그래? 별일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원수들은 서로 공감하지 않아요. 그게 내 사정이냐? 그게 네. 아저씨들 싸우실 때 보면은 서로 공감 제로잖아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그러다 막 치고 받고 싸우고. 성별 구별을 할 거 없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가 내 감정을 무시해서 내가 기분 나빴다. 너도 내 감정을 무시했잖아. 결국은 이걸로 계속 싸우죠. 내가 감정보다 논리로 해결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공감하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감정이 딱 닫히게 되죠. 감정을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막 똑똑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속상해요. 네가 그럴 줄 알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내가 너한테 평가받으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쵸? 이 세 가지를 챗GPT한테 한번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 이 상황에서 내가 했던 말을 AI가 감정적으로 분석해줘. 저는 자주 썼던 게 내 무의식을 분석해줘. 이렇게 녹으면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기분을 느꼈어요. 이 대화를 바탕으로 제 무의식 분석해주세요. 라고 하면 쫙 분석해줘요. AI는 내 무의식적 언어 패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든지도 모르고 있다가 거울을 보면 이렇게 닦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 내가 이거 뭐든지도 모르고 다녔네. 혹은, 요거는 괜찮네? 요렇게 AI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혼 직전에서 대화로 회복된 부부. 남일 같지 않다. 이게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면 이혼을 할까 말까 뭐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40대 후반의 한 부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너무 냉담해. 그래갖고 지쳐서 이혼을 준비했고 남편은 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이러면서 억울해했죠. 보통 이런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계속 감정을 공감하는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감정을 먼저 말하는 법을 훈련을 해요. 예전에는 야, 너 집안일 안 해? 당신 왜 집안일 안 도와줘요? 내가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하잖아. 너가 얼마나 예민한지.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내가 돈 벌자.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 아내가. 오늘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쓰레기 버리면 냄새도 안 나고 너무 고맙고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든데. 저는 이제 손가락을 다쳐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손을 다쳐서 물을 뜰 수가 없네. 누가 물을 갖다 주면 정말 목이 짝짝 갈라져 가는데 너무 행복하겠다 이러면서 남편이 물을 갖다 주거든요. 여기를 써도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아직은 물 갖다 줘. 네가 갖다 먹어. 물도 안 갖다 주냐 이러면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목이 마르고 누가 나한테 이걸 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그걸 누가 해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좀 내가 어떤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상대방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하면 그걸 기쁘게 할 수 있죠. 우리도 우리 아내가 진짜 맛있게 음식을 하는데 지금 되게 귀찮고 피곤하겠지만 내가 너무 배고프고 밖에서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왔는데 내가 재료 준비 다 해놓고 그럼 아내가 요리만 해주면 안 되나? 내가 설거지도 싹 하고 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좀 재밌잖아요. 이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이 나는 오늘 어땠어?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참 고마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하면 그랬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죠.
변화가 되게 거창할 것이냐? 아니요.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요. 딱 하루 한 번이라도 비난 없이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은 너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래서 이랬어.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너가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비난 없이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냐? 초록불, 초록불이 되는 거죠. 신호등이. 안전하구나. 그럼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갈등은 뭐예요? 내가 너를 좋아해 라는 증거예요. 갈등은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은 애정이 있다는 증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 감정이 되게 억눌리고 반복되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안전함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은 뭐냐? 내가 말을 더 잘해. 아니, 내가 더 잘 말해.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주는 거에서 와요. 그래서 오늘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이 뭔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말투에서 방어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잠깐만 말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내 말을, 내 감정을 부드럽게 해보세요. 딱 1초씩만. 1초 더 듣고 내가 공격하려고 할 때 그 화를 좀 넣어둬. 화를 쏘려고 하잖아요. 지금 쏠 때가 아니야. 그다음 내 감정도 팍 튀어나오려고 할 때 부드럽게 표현해보는 거. 그 작은 1초가 관계 전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요거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챗GPT한테 딱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오늘 누구와 한 대화를 무의식적으로 분석해줘 라고 하면 쫙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챗GPT를 활용하시면 여러분 그걸 너무너무 잘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나를 되게 울컥하거나 서운하게 한 말이 있다면 그것도 챗GPT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진짜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것도 참 부자지만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관계적 지지가 탄탄한 사람 참 부자인 것 같아요. 저희는 부자 DNA 학교 그리고 부자 습관 학교에서 단순하게 돈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관리, 인간관계, 뇌습관, 부의 사고방식 그리고 부자들이 보는 책들까지 함께 훈련을 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미션을 통해서 계속 해나갈 수 있고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 소리가 들려요. 저희 지금 부자 DNA 학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부자 습관 학교는 2기가 오늘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기수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3기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독서 모임도 함께 하니까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의 모든 부자 습관 학교, 부자 DNA 학교, 그리고 독서 모임까지 AI 시뮬레이션 훈련도 하고, 네, 실제로 좋은 감정들이 오고 가는 대화들도 들으실 수가 있고, 실천 위주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